안녕하세요. 국방 이슈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지식을 쌓고 유식해지자. 박창식의 K국방입니다. 12.3 계엄 내란 사태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육사 출신 장교들이 불법 계엄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를 다뤘는데요. 많은 분이 이 콘텐츠를 조회하고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오늘은 같은 주제로 시즌2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시즌1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움직인 사령관들이 모조리 육사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에 이어서 육사 출신들이 세 번째로 정치에 개입하거나 동원이 된 거죠. 군대라고 해서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점도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하려고 지시하자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대통령 명령을 거부한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안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군인 복무에 관한 법률에 예를 들면 군사 반란을 비롯한 불법 명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군인들이 쿠데타에 가담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고민하지 않도록 해주자고 제안했죠. 오늘은 군인 문화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육사를 포함해서 사관학교 교육의 현실은 어떤가? 장교 양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우선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종찬 회장은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죠. 이종찬 광복회장이 올해 1월 1일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회장은 육사 출신이고요. 국회의원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냈습니다. 올해 연세가 89세로 국방 분야의 원로라고 꼽을 만한 분이죠. 이분이 12.3 내란 사태를 개탄하면서 병사들은 변했는데 장군들은 1960년대, 70년대 냉전적 사고방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시키더라도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라고 말리는 장군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지적했죠. 이 정도면 육사 교육이 잘못된 거다라고도 지적을 했고요. 장교들이 육사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문화에 젖어서 지냈던 게 문제의 뿌리라고 이 회장은 진단했습니다. 육사 교육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육사 교육이 문제고 제일 제가 섭섭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 김용현은 그랬다 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대통령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뭐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를 다시 일으키는 있어서 대통령의 지위가 위태롭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병들었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굉장한 가책을 받습니다. 왜냐, 나도 석자 교수였는데 도대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했느냐. 예? 굉장한 저 자신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군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자 이거예요. 예? 육사 출신으로 전역하고 정치로 나아간 사람들도 제가 좀 아는데요. 국민의힘으로 간 사람들은 괜찮아요. 민주당으로 간 사람들은 동기 모임에서 대개 왕따를 당합니다. 우리 사회 어느 인구 집단이든 여론분포를 보면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가 절반씩으로 비슷하고 시점에 따라 이슈에 따라 중간층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합니다. 그게 보통인데요. 육사 졸업생들의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보면은 군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과 경찰은 늘 정부 편을 들었고요. 투표를 하면 보수 정당의 투표를 많이 했고요. 몸담은 조직 안에서 바른 말을 일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20년, 30년 전부터 공무원과 경찰 조직에서 양심 선언과 내부 고발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1990년 감사원에 근무하던 이문옥 감사관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감사원 조직이 재벌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감사했는데 감사원 조직 차원에서 재벌 로비를 받고 감사 중단을 지시하자 그 명령을 이문옥 감사관이 거부하고 폭로한 거죠. 양심 선언과 내부 고발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한 상사와 그 지시를 수행한 하급자도 처벌받았습니다.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오늘날 공무원과 경찰은 불법 부당한 지시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날 공무원과 경찰관은 특별히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인구 집단이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 지지자가 일반 국민 분포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한국군 고급장교 인구 집단에서는 공무원이나 경찰처럼 문화가 바뀔 만한 사건이나 계기가 없었습니다. 원칙으로 볼 때 군인도 공무원도 경찰도 시민사회의 일원입니다. 군인이라고 시민사회로부터 동떨어진 섬처럼 별도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 차원에서 보면은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군대 문화도 실은 병사나 초급 간부들은 진작에 바뀌었습니다. 병사나 초급 간부들은 신세대 문화와 민주주의 원리에 익숙합니다. 병영에서 핸드폰 사용을 허용한 것도 군대의 민주화를 앞당겼죠. 이번 12.3 사태에서 주요 고위 사령관들이 불법 부당 지시를 받고도 그냥 병력을 움직이는 행동을 했는데요. 군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병사들은 의식이 바뀌었는데 장군들은 1960년대, 70년대 냉전 시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였습니다. 육사 출신 예비역 육군 장성의 이야기인데요.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하고 있던 1980년대에 이분이 육사에 입교했습니다. 당시에 육사에서 생도들한테 너희들은 군과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다 라고 교육했다고 합니다. 장교가 될 생도인이 군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이죠. 하지만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말은 좀 지나치죠. 사회는 군이라는 특정 집단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사회 모든 구성원이 협력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례를 보면 군사정권 시절에 육사에서 생도들한테 빗나간 교육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합니다. 군사 쿠데타 가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육사를 포함해서 한국군의 장교 양성 제도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육군, 해군, 공군이 각각 사관학교를 두고 있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따로 두되 군대 조직처럼 운영하는 것은 미국 제도를 본뜬 겁니다. 사관학교 생도들은 아직 군인 신분이 아닌데도 전원이 기숙사에서 엄격한 군대식 규율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교수는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등 군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사관학교 학교장은 별 3개를 단 군인입니다. 한국은 이 제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엘리트 장교를 양성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생도들이 군대처럼 폐쇄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율적인 대학 문화를 체험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몸에 붙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미래 군사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잘 기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요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한국군 병사 학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병사들은 대부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입대합니다. 병사들의 수준과 상황이 바뀌었다면 병사를 제의할 장교를 양성하는 방법도 다시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외국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사 제도를 논의할 때는 세계적으로 미국과 독일 사례를 많이 참고합니다. 독일에서는 연방국방대학교가 대표적인 장교 양성기관입니다. 이 학교는 장래 군사 지도자가 될 사람을 양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학생들은 군사학과, 공학과, 국제관계학과, 경제학과, 인문학과를 비롯한 다양한 학과에서 3년에서 4년 재학합니다. 학부 단계에서는 육해공군 구별은 없고요. 졸업할 무렵에 육해공군을 선택합니다. 가령 공군 조종사가 되려는 사람은 졸업 뒤에 전문 비행학교에 가서 조종 기술을 배우죠. 한국의 사관학교와 비교해 볼 때 독일은 미래 군사 지도자로서의 식견과 리더십을 기르는 것을 훨씬 강조합니다. 물론 독일의 연방국방대학교 학생들도 재학 중에 군부대에 가서 단기간 군사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독일의 연방국방대학교는 군 장교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고 졸업생 다수는 독일 연방군 장교로 임관되어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군 입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국제기구, 방위산업체, 컨설팅 회사와 같은 민간 영역으로 취업합니다. 공부를 더 하려고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관학교가 오로지 군인 경력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독일 제도는 민간 영역과 서로 넘나들도록 통로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관학교 교장을 별 3개를 단 군인이 맡습니다. 학교 조직 전체가 중장계급 지휘하는 군 부대이죠. 독일의 연방국방대학교는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총장을 맡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인이 총장을 맡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군사교육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하기 쉽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군사뿐만 아니고요. 교육, 행정,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총장을 맡아야 그래야 군사와 민간 사이의 소통도 원활해진다라고 독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늘이 결론입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명령한다고 해서 군 병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는 일은 다시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국방 제도도 고칠 게 없는지 이번 기회에 두루 점검해야 할 텐데요. 그 가운데 장교 양성 제도도 한 번쯤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일의 연방국방대학교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제도의 장점을 차분하게 하나씩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제시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